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시작됐어요. 창밖엔 햇살이 들었고 거실 쪽에선 며느리가 부엌 정리를 하는 소리가 들렸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잠에서 깨고 나서 안경을 찾으려고 손을 더듬는데 머리맡에 있어야 할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침대 옆 탁자에도 없고 평소 두는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순간 어리둥절했죠. 혹시 내가 딴 데 둔 건가 싶어서 방 안을 둘러보는데 뭔가가 계속 빠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안경만이 아니었어요. 탁자 위에 놓아두었던 도자기 장식도 없고 서랍 위에 있던 액자도 사라졌더라고요. 며느리에게 물어봤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방 좀 정리하면서 물건 몇 개 치워놨대요. 안경은 서랍에 뒀고 장식품도 먼지 쌓일까봐 박스에 넣었다고요. 그 말이 처음엔 괜찮게 들리는 듯 했는데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싸해졌어요. 정리라는 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때는 잘 몰랐지만 그날 이후로 제 방은 하루하루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익숙하게 있던 물건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은 서랍장을 열어봤는데 그 안에 있어야 할 사진첩이 없더라고요. 남편과 결혼하던 날 찍은 사진, 아이들 돌잔치, 온 가족이 모여 웃던 명절날 사진까지 다 모아둔 앨범이었는데 그것도 사라졌어요.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건 그냥 정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앨범이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며느리는 창고에 넣어놨대요. 습기 차면 안 되니까 박스에 담아서 정리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이죠. 그게 왜 창고에 있어야 하죠? 그건 제 삶이고 제 시간이고 제 기억인데 말이에요. 그때부터였어요. 방 안이 점점 비워지면서 낯설어지기 시작한 게 원래는 조용하고 따뜻하던 공간이었는데 물건이 빠질수록 점점 싸늘해지고 웬일인지 숨도 잘 안 쉬어지는 것 같았어요. 방이 넓어졌는데 마음은 더 좁아졌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집에서, 아니 이 방에서 내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닐까? 누가 큰 소리로 쫓아내진 않았지만 대신 조용하고 천천히 나를 밀어내고 있다는 느낌. 그게 더 서럽고 아팠어요. 제가 결혼했을 때는 지금처럼 뭐든 자기 뜻대로 하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눈치 보는 건 당연한 거고 밥상 차리는 순서 하나까지도 물어가며 살아야 했죠.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하고 남편 도시락 챙기고 시어머니 찬물 안 닿게 수건 데워서 드리던 시절이었어요. 서운한 말 들어도 그냥 속으로 삼켰고 억울한 일 있어도 참는 게 며느리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렇게 살다 보니 내 이름보다는 누구 며느리라는 말이 더 익숙했고 나라는 사람은 집안의 한 조각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30년을 넘게 살았어요. 소가리도 많이 했고 울면서 국 끓인 날도 많았지만 언젠가는 나도 대접받는 날이 오겠지 싶었어요. 아들 장가가고 며느리 들어오면 이제 나도 편해지겠구나 했어요. 이젠 나도 말 좀 놓고 마음 편하게 살 차례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엔 며느리도 조심조심하더니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말투도 점점 건조해지고 대답은 예라고 하지만 표정에선 싫다는 게 다 보였죠. 가장 서운했던 건 어느 순간부터 제가 말을 아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꺼내도 관심 없어 하는 눈빛이 느껴지니까 저도 점점 말수가 줄었어요. 함께 밥을 먹을 때도 눈치를 보게 되고 손주 앞에서도 괜히 주눅이 드는 나 자신이 낯설었어요. 예전엔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젠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면 제가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방 안에만 조용히 틀어박혀 지내는 게 편할 정도로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참았던 그 시절보다 지금 이 상황이 더 답답하다고. 그땐 그래도 시어머니도 나름의 책임감이 있었고, 내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인정도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돌아오는 건 무관심이에요.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랄까요? 집안에 있어도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조용히 숨죽여 사는 게 서로를 편하게 해주는 일이라는 듯이요. 그래도 이 집은 내가 만든 집이고 내가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터전인데 그 안에서 내가 이렇게 작아져야 하나 싶은 생각이 요즘 자주 들어요. 시집살이를 했던 그 시절의 나보다 지금 며느리살이 하는 내가 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언젠가부터 밥상이 혼자 차려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며느리가 불러줬어요. 어머니, 밥 드세요 하고 식탁으로 같이 앉아주기도 했고 뭐라도 하나 더 얹어주려고 하던 손길이 있었죠. 물론 불편한 순간도 있었지만 적어도 함께 밥을 먹는다는 그 마음만큼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게 바뀌더라고요. 말도 없이 조용히 밥을 먹는 소리가 거실 쪽에서 들려서 나가보면 이미 며느리랑 아들이 식사를 마치고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날도 그랬어요. 저녁이 좀 늦어졌나 싶어서 조용히 거실로 나가봤더니 식탁엔 벌써 빈 그릇들이 널려 있었고 며느리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와 쟁반 하나를 내려놓더라고요. 거기엔 국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그리고 젓가락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 식사 여기 있어요. 그렇게 말하곤 금방 나가버리더라고요. 말투도 조심스럽긴 했지만 그 안의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의무처럼 챙겨줬다는 티만 내는 말이었죠. 쟁반 앞에 앉아서 국을 한 숟갈 떴는데 목이 메이더라고요. 국이 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가 너무 낯설었어요. 밥을 먹고 있는 건 분명 나인데 그 순간 스스로가 식구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웃고 떠들며 먹는 게 식사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샌가 저는 방 안에서 혼자 조용히 밥을 삼키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엔 가족들 반찬 하나하나 챙기던 제가 이젠 제 그릇 하나로도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된 건가 싶었어요. 며느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죠. 아마도 자기도 바쁘고 정신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걸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런 사정이 있어도 말 한마디 없이 눈 한 번 안 마주치고 식사를 건네는 그 태도에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더라고요. 밥은 목에 안 넘어갔고 혼자 앉아 있는 내 모습이 왜 그렇게 쓸쓸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그릇을 들고는 있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고 숟가락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도 내려앉았어요. 밥 한 그릇에 이토록 많은 감정이 담길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전밥 먹는 게 무서워졌어요. 누가 싫은 소리를 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는 그 조용함이 제일 무서웠어요. 조용히 밥상을 받는 일이 왜 이렇게 서러운 건지, 이 집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 건지 그 밥상이 다 말해주고 있었어요. 손주가 처음 태어났을 땐 온 세상이 다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만한 작은 손이 제 손바닥을 꼭 잡았을 때 가슴이 따뜻해졌죠. 제 품에 안기면 방실방실 웃고 베네 옷 한 벌 사들고 병원에 갔을 때 며느리도 고맙다고 인사했었어요. 그때는 정말 나도 이 집에서 할 일이 있구나 싶었어요. 아들이 부모가 된 걸 보고 대견했고 나도 이제 할머니로서 손주 곁을 지켜줄 수 있겠구나 생각했죠. 처음엔 애도 절 참 잘 따랐어요. 말은 못해도 웃고 손 뻗고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졸졸 따라다녔죠. 손주 안고 거실 한 바퀴 돌면서 자장가 불러주고 때 되면 이유식도 데워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몸이 힘들어도 그런 건 힘든 줄도 몰랐어요. 그 작은 생명 하나가 내 존재를 다시 세워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기분 탓인가 싶었어요. 나이가 들면 괜히 예민해지고 생각도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같이 앉아 있으려 하면 슬그머니 자리를 옮기고 제가 손을 내밀면 피하거나 눈을 피하더라고요. 하루는 장난감을 손에 쥐어주려다가 괜히 뺨을 살짝 스쳤는데 그 아이가 울면서 방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참 이상했어요. 예전엔 내가 안아주면 금세 달래졌던 애가 왜 내 손길에 놀라는 건지 내가 뭘 그렇게 무섭게 했나 싶었어요. 며느리랑 통화하던 걸 우연히 듣게 된 건 그 며칠 뒤였어요. 저는 국 끓이느라 부엌에 있었고 며느리는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작았지만 정확히 들렸어요. 애가 자꾸 할머니 방에 들어가려고 해요. 늙은 냄새 배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 못 가게 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국을 끓이던 손이 덜덜 떨렸어요. 냄새라니, 늙은 냄새라니요. 제가 애한테 무슨 해를 끼쳤다고, 제 몸에서 나는 냄새가 그 애한테 해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날 밤 저는 옷장을 열어봤어요. 혹시나 진짜 냄새가 나는가 싶어서 옷 하나하나 꺼내 냄새를 맡아봤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냄새가 나는 건지 아니면 내 코가 나이 들어 무뎌진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더 서러웠어요. 사람한테 냄새 난다고 뒤에서 얘기 들은 것도 처음이었고 그게 제일 사랑하는 손주와의 거리로 이어졌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 아이가 나를 피하는 이유가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서 비롯됐다는 걸 알고 나니까 그동안 애써 쌓아 올린 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할머니로서 뭘 잘못했나 그저 사랑해주고 싶었던 건데 왜 이렇게까지 외면당해야 하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손주와의 거리만큼 제 마음속에서도 점점 이 집에서 제자리가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걸 느꼈고 그게 참 서글펐어요. 며느리 말 한마디에 며칠 동안 입을 열지 못했어요. 아니, 말은 할 수 있었는데 뭐라 해야 할지 몰랐어요. 괜히 얘기 꺼냈다가 또 마음만 다칠까 싶었고 나이 들어서 속 좁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있으려니까 오히려 더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이 집에서 그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였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러다 문득 사진첩이 떠올랐어요. 창고로 내려갔다는 그 사진들. 그 안엔 제 청춘이 다 들어 있었거든요. 남편과 처음 웃었던 날, 아이들이 태어난 순간, 가족들이 모여 밥 먹던 모습들. 다 거기에 있었어요. 그게 갑자기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조용히 창고로 내려갔어요. 먼지가 소복하게 쌓인 박스 사이에서 제 사진첩을 찾아 꺼냈죠. 표지는 낡았고 종이는 눅눅했지만 사진은 여전히 웃고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넘겨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집에 쏟아부었는지를요. 내 손으로 장만한 가구, 내가 고른 벽지, 남편과 같이 고른 식탁, 아이들 입에 맞추려고 몇 번이나 반찬을 바꿔가며 고생했던 부엌. 그 모든 게 다 내 손길이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그동안 너무 잊고 살았다는 걸요. 나는 단지 시어머니가 아니라 이 집을 만든 사람이었어요. 내가 엄마였고 내가 중심이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사진첩을 덮으면서 괜히 웃음이 났어요. 조금은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그 안엔 자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오랜만에 제가 직접 밥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에 콩나물 무침, 계란말이까지.
다들 좋아했던 반찬들이었죠. 식탁에 반찬을 차려놓고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이 집 엄마는 아직 안 죽었다.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그 말이 제 가슴 속에 크게 울렸어요. 한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괜히 눈가가 따뜻해지고 괜히 마음이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요. 며느리 눈엔 제가 불편한 사람일지 몰라도 이 집은 제가 지켜온 공간이에요. 제가 있었기에 이 식구들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웃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잊지 않기로 했어요.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이 집 엄마입니다. 짐을 싸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어요. 누구한테 말하지 않았고 며느리도 눈치를 채지 못한 듯 했어요. 조용히 옷장을 열고 오래 입던 옷 몇 벌과 사진첩, 남편 유품이 들어있는 작은 상자 하나만 꺼냈어요. 그렇게 큰 짐은 아니었어요. 많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그걸 정리하는 제 손이 자꾸 떨렸어요. 어디로 가야겠다, 누구한테 가겠다 그런 계획이 있던 건 아니었지만 더는 이 집에선 웃을 수 없겠다는 생각만은 확실했어요. 딸에게 전화했어요. 괜찮냐고 묻더라고요. 그냥 살림 정리 좀 하려고 한다고 둘러댔는데 제 목소리가 이상했는지 바로 묻더라고요. 무슨 일 있냐고, 엄마 울었냐고. 잠깐 망설이다가 얘기했어요. 요즘 많이 힘들다고, 나 스스로가 집안에서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라고. 딸은 한참 말이 없더니 그러더라고요. 엄마, 왜 이제서야 말해요? 왜 그렇게 혼자 다 견뎌요? 엄마 힘든 거 나한텐 말해도 되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갑자기 무너지더라고요.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어요. 짐을 싸던 날 문득 메모지를 꺼내서 몇 줄 적었어요. 내가 없는 게 더 편한 집이라면 그게 내 사랑의 끝이다. 쓴 건 몇 줄뿐이었는데 그 안에 담긴 제 마음은 참 오래됐고 깊었어요. 괜찮은 척하면서 살아온 시간들이 다 녹아 있었어요. 편지를 봉투에 넣고 현관에 뒀어요. 딱히 보라는 말도 안 했고 굳이 티를 내지도 않았어요. 조용히 나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손주가 거기 서 있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저를 올려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또 놀러와. 꼭 와. 그 짧은 말에 가슴이 또 아려왔어요. 며느리의 말로 상처받았던 기억이 떠올랐고 이 아이가 날 피했던 그날들이 스쳐갔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적어도 제 마음 한구석은 붙잡아줬어요. 머리를 쓰다듬고 웃어줬어요. 그래, 우리 손주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해. 할머니는 언제나 너를 사랑해.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닫았어요. 집을 나설 때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어디에서든 나를 나답게 받아주는 곳에서 살고 싶었어요. 딸 집 근처에 방 하나 얻기로 했고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계약서를 쓰려고 해요. 작고 조용한 방이라도 그 안엔 내가 있어요. 이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한테도 사라질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제 방은 없지만 제 삶은 여기 있습니다. 누구한테 지워지지 않고 누구 손에 치워지지 않고 내가 나를 지켜가는 삶. 그걸 되찾기까지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믿어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